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8강 생명의 원리 중에서 육장육부가 관장하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호흡 실천편에서 기호흡을 실천하는 그런 요령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 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실천 한번 해보고 육장육부가 관장하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호흡의 경우는 공기호흡과 다른데, 공기호흡은 혈맥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즉 산소가 들어와서 혈맥을 통해서 전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혈맥이 호흡과 연결된, 공기호흡과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호흡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기맥을 통해서, 즉 혈맥은 우리 눈에 보이죠. 근데 기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맥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기호흡, 즉 단전호흡입니다. 우리 내외단전 순환호흡이 하는 요령을 지난 시간에 배워봤는데, 우리가 공기호흡을 코나 입으로 들이키듯이 외부에 좋은 원기 또는 진기를 명문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밀면 하단전에 축기가 되게 되죠. 그거를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심자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초심자로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의식을 명문에 집중해 주십시오. 명문이 의식 속에 잡힙니다. 그리고 의식이 기를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정을 통제하는 거고, 따라서 의식이 집중된 명문으로 이 나를 둘러싼 우주의 좋은 기가 명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조금 앞으로 밀어요. 조금만 밀면 거기가 하단전입니다. 하단전에 좋은 게 축기가 딱 돼 있는 상태. 이것이 정기죠. 발을 정자 정기입니다. 이 전기를 돌려줘야 되겠죠. 마치 산소를 공급하듯이 전신에. 원리는 공기호흡과 기호흡이 그런 기본 원리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단전에서 인맥을 통해서 전기를 위로 올리게 됩니다. 중단전을 거쳐서 상단전 거쳐 백회혈까지 올라가는데 부드럽게 올려야 돼요.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올려가지고 백회혈 지나서 경추, 목뼈죠. 목뼈에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갈라져야죠. 갈라져서 어깨까지. 그리고 어깨에서 이 삼두박근을 통해서 장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에 계속 생기는 사기, 나쁜 기운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나쁜 기운이 장심을 통해서 나갈 때도 세게 확 되보낼라 이렇게 어떤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나가면 돼요. 그리고 양손 이렇게 나간 다음에 의식을 갈라졌던 경추에 의식을 다시 집중해서 쭉 동맥에다가 내려서 양쪽 하단전에서 양쪽 허벅지 뒤편으로 해서 쭉 내려서 아킬레스건을 지나서 용천혈에서 후반부에 있는 에서 발생한 사기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 내뿜듯이 끊임없이 전기를 받아들이고, 또 정확히 말하면 원기죠. 원기를 받아들이고 사기를 내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공기호흡 하듯이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호흡만 신경 써서 하면 혈액순환 저절로 되고, 그리고 공기호흡은 저절로 되는 거죠. 나 이렇게 하는 사이에 공기호흡이 안 돼서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명문으로 좋은 기가 들어왔다 해서 명문 하면서 하단전까지 가고 수승 통해서 이 백회혈까지 올라가고 화강 하면서 양쪽 어깨까지, 그리고 장심에서 부드럽게 내보내고 다시 용천할 때 요 갈라졌던 데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발바닥의 중앙인 용천으로 해서 용천 하면서 사이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주지 마세요. 힘을. 그래서 그 뭐 돌같이 아랫배가 딱딱해졌다 자랑할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그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은 손과 발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허리와 그 목이 아주 시원해져요. 어깨하고요. 자연히 뭐 그 오십견이니 L분이 이런 거 다 없어지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전기가 보급되고 사이가 나가니까 전신의 면역력이 세지죠. 그러니까 뭐 그 어지간한 병은 안 걸리고 뭐 걸려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나갑니다. 감기 같은 것도 며칠이면 바로 나가요. 오늘은 전 시간에 살펴본 육장 육부가 도대체 어떤 신체를 관장하고 있을까 하는 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분석하면 목화토금수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기에 해당되는 것이 기장, 신에 해당하는 것이 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은 장으로는 간과 담, 부로에서는 담 이렇게 되고 화에 상응되는 것이 심장과 소장, 그다음에 토에 상응되는 것이 비와 위, 금에 상응되는 것이 폐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수와 상응되는 것이 신과 방광이에요. 이거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 신체에서는 간이 담당하는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면 근육이 많이 발달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심장이 관장하는 건 혈이죠. 뭐 당연히 쉽게 유추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비가 관장하는 것은 그 살입니다, 살, 육. 그다음에 우리 폐가 관장하는 건 우리 피부예요. 그래서 폐가 안 좋은 사람은 대부분 피부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신이 관장하는 건 우리 뼈입니다. 신이 약한 사람은 뼈도 약해요. 그리고 기가 관장하는 것은 경락입니다. 기맥이고 신이 관장하는 것은 신경맥이에요. 신경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간은 근육, 심은 혈, 피죠. 비는 살, 육, 폐는 피부, 신은 뼈, 기는 경락, 기맥. 이건 안 보이죠. 안 보이고 그 신은 신경은 보입니다. 그럼 왜 기맥하고 기하고 신은 다 안 보이는 건데 그건 신경은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에서도 다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서 신부에서도 양은 뭐냐면 그 전두연합령 같은 영성이에요. 이성은 그 중에서 음이에요. 음은 뭘 만들어내죠, 자꾸. 그렇기 때문에 신경막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에서도 다시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양에 해당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은 기장에서도 양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장에서도 음성은 욕구와 관련이 돼요. 근데 욕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맥도 어떻게 보면 기장에서도 그 어떤 통로이기 때문에 음성이 작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에서도 이성이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맥을 관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근육, 피, 살, 피부 이건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대부분 다 아시는데 뼈도 대부분 알죠. 근데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가 이 척추입니다. 영어는 스파인, 척추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가. 나중에 이제 처방편에서 여러 가지 이 척추에 따른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볼 시간이 있을 텐데 33가지 마디로 돼 있어요. 척추가. 그래서 우리 경추, 목뼈죠. 목경자입니다. 거기서 7개가 있습니다. 경추가 7개예요. 그 다음에 흉추, 가슴뼈라고 하죠. 흉추가 12개. 그리고 허리뼈가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천추가 5개가 있고 그 밑에 미추, 이게 4개가 있습니다. 천추와 미추는 딱 붙어 있으니까 뭐 거의 뭐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 보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7개 경추, 12개 흉추, 5개 요추, 5개 천추, 4개 밑추 해가지고 총 33개가 있습니다. 기장은 경락에 흐르는 기맥을 관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신부는 평상시에는 이 기장을 통제를 해요. 그 신부 이성이 통제하는 대로, 이성이 우리 의식이거든요. 이성이 통제하는 대로 우리 몸의 기가 기맥에 따라 흐릅니다. 이거는 신부가 통제가 가능할 때 기장이 그냥 말 잘 듣는 거예요. 신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단전호흡이 잘 됩니다. 내외 단전 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항시 기장이 요동치지 않도록, 기장은 파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파장이고, 따라서 감성은 기장 중에 양성이기 때문에 감성이 그렇게 변동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기장을 통제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 같은 거를 통해서 항시 다스리는 거예요, 기장을. 그래야만 기가 잘 돌거든요. 이성이 시킨 대로 도는 거니까. 그런데 꼭 맨날 그렇진 않죠. 욕구가 아주 지나치거나, 왜냐하면 기장은 욕구와 감정을 나누잖아요. 욕구가 지나치거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기장이 신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요. 심통난 사람처럼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그냥 바로 지시 내려. 우리 생명력,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한 거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아예 신부를 그냥 제압해버려요. 제압해가지고 이성과 영성이 오히려 꼼짝 못하게 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안 될까요? 기가 신부의 지시, 즉 구체적인 이성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몸이 좋아질 수가 없죠, 자연히. 그래서 욕구가 지나치거나 감정이 지나치게 변동이 심한 사람들은 몸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평상시에는 기장을 비롯해서 오장오부, 정이죠, 정귀신의 정을 신경맥을 통해서 통제하고 지시 내립니다. 따라서 우리 신경맥도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그는 뇌하고 이 척추에 들어있는 척수가 있어요. 척수. 사실 척추가 그렇게 단단한 이유는 척수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척추가 이렇게 아주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되는데, 중추신경계는 따라서 뇌하고 척수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로 인풋되는 거, 자극이 유입되는 거하고 유출이 되는 신경을 말초신경계가 관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경계 크게 보면은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뇌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은 뇌는 체중의 한 2%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략 한 1,500g 정도 되고요. 좌우 대뇌 반구, 대뇌가 반씩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좌우 대뇌 반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소뇌, 그리고 그 가운데 뇌간, 뇌줄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뇌는 대뇌, 소뇌, 뇌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간입니다. 뇌간. 그 안에 다시 뇌간 안이 이제 쪼개지죠. 나중에 우리 감각기관을 다룰 때 그 뇌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그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거라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척수는 척추 안에 잘 보존이 되죠. 기다란 원통형 구조물로 길이는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 뇌간의 마지막 부분 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추, 허리뼈의 첫째 번째와 두 번째 사이 정도까지 뻗어 있는 게 척수입니다. 그리고 척수 끝에 이렇게 그 끝부분을 우리가 척수 원추라 이렇게 부릅니다. 말초신경계는 이 감각을 느끼는 감각 뉴런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바로 운동 지시를 통해서 내려가는 운동 뉴런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근데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꼭 대뇌의 이성적 판단까지 안 갈 때도 있죠. 우리가 기장의 본능적인 어떤 활동에 의해서 바로 감각 뉴런이 에서 어떤 자극 받자마자 바로 운동 뉴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이성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걸 만질 때 이 뜨겁구나 해서 감각을 느끼고 뜨거우니까 빨리 손을 떼어라 라고 해서 운동 뉴런을 통해서 지시 받아서 뛰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기장이 관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장 자기 몸이라면 나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런 그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이제 우리 말라식이라 바깥 환경과 나를 구분하고 나가 최고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세상에 다 없어져도 상관없는 것이 기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 생명의 존립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를 구조적으로 쪼개볼 수 있고 기능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먼저 보면은 뇌신경에서 바로 나간, 그러니까 척수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뇌에서 바로 나가는 것을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12쌍이 있어요. 12쌍. 쌍으로 나갑니다. 이건. 그래서 11개 쌍은 뇌의 밑부분 또는 옆부분에서 나갑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한 쌍은 뒤에서 나가요. 그래서 그 12쌍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이름을 들어보면 대강 느껴져요. 후신경, 냄새 맡는 신경이죠. 시신경, 보는 거죠. 동안신경, 눈동자 움직이게 하는 거. 활차신경, 요거 아주 묘한 겁니다. 활차신경만 뇌 뒷부분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옆에나 밑에서 나가는 거고. 3차신경, 우리가 3차신경이라는 말 가끔 들어보죠. 그리고 외전신경, 7번째가 안면신경, 8번째 청신경, 9번째가 설인신경, 10번째가 미주신경. 이거는 어디까지 나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미주신경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부신경, 12번째가 설화신경. 이렇게 요거는 뇌에서 직접 나가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안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할 때 안면 어떻게 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표정이 아주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12개가 대부분 안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에요, 이걸.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안면을 건드는 이런 수술을 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뇌신경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중요하니까 뇌에서 바로 나가는 거죠. 12쌍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척수, 아까 말씀드렸죠. 척수에서 바로 나가는 거는 31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척수신경은 기능적으로 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지시 내린 운동신경. 그건 아웃풋이죠, 아웃풋. 감각신경, 인풋이죠. 또 아까 말씀드렸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 뇌까지 가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해부학적으로 이걸 본다면은 경신경, 척수 중에서도 목뼈 쪽 있는 데서 나가는 것이 8쌍이 있습니다. 쌍으로 나가야 돼, 쌍으로. 그 다음에 흉신경, 흉추에서 보호받는 척수에서 바로 나가는 12쌍. 요신경, 요추에서 보호되는 척수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 5쌍. 천골신경, 천골에서 나가는 거죠. 그게 5쌍. 미골신경에서 한 쌍이 나가서 31쌍이 말초신경으로 뻗어나가 있습니다. 전신에. 우리 몸이 이렇게 오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말초신경을 기능적으로 이제 그 구분을 하면은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성신경, 이거는 영어는 소나틱 너버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자율신경에는 말 그대로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입니다. 체성신경은 내가 직접 통제하는 말초신경이죠. 뇌가 직접 통제해요. 이건. 근데 자율신경은 내가 직접 통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말초신경계. 이게 대부분 기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기장. 체성신경계는 신부가 직접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다시 교감신경계, 그다음 부교감신경계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계는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있다든가 하면은 또 이게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지면은 활발해집니다. 교감신경이. 그리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우리 시소처럼 서로 기량작용이라는데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은 부교감신경이 내려가고 교감신경이 내려가면은 부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즉 편안해지면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고 공포스럽거나 민첩한 행동이 필요할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됩니다. 신경계를 왜 이렇게 집중해서 다루느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부가 기장을 통제하고 그걸 통해서 정까지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루트가 이렇게 돼 있다. 그거를 좀 상식적 차원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6장 6부가 너무 이게 어떤 방위라든가 목화토 금수에서 그런 걸 많이 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의학책 같은 데 보면 좀 나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이게 실생활에 쓸모는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목, 화, 토, 금수가 각각 근육과 혈과 육과 피와 고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조금 뼈 있는 부분이 골다공증이 많다. 이거는 신의 기능이 약해진 겁니다. 그리고 피부가 안 좋다 하면 폐가 약해진 거예요. 폐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대장실이 되죠. 대장실. 대장실이 되면은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대장 기능이 워낙 활발하니까 다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변비가 생기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변비가 많은 여성들이 피부가 안 좋잖아요. 그게 요 관계를 생각하면 많이 그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기능이 활발하고 그러면은 살이 적절하게 해요. 근데 이것이 약하면은 마릅니다. 그 심의 기능은 당연히 기능에 따라서 혈의 어떤 질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근육은 간이 담당한다. 그리고 기는 우리 기맥, 경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좌우로 흐르는 맥을 낙맥, 상하로 흐르는 맥을 경맥 해가지고 경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관장하는 거고 신은 신경맥을 관장한다. 신경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것이 기장을 통제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신경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8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6장 6부가 관장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